196쪽에 70번 보시겠습니다. 저탄장 바닥의 구배와 실외에서의 탄층의 높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배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저탄장 쪽에 뭐 수분이 쌓인다, 고인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가 되니까 수분을 배출시켜 주려면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자연적 구배로 인해 가지고 배출시켜 주는 그런 게 바로 구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배는 100분의 1에서 150분의 1 정도 구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외는 4m, 실내는 2m 이하로 해가지고 적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60도씨를 유지해가지고 자연 발화를 방지한다 그랬죠. 2번 답이 되겠고요. 71번 온도가 높고 압력이 커질수록 연소 속도는 어떻게 되냐. 온도가 높고 압력이 커지면 연소 속도는 빨라지겠습니다. 따라서 1번 답이 되겠고요. 72번 연소 속도는 다음 중에서 어느 것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느냐.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연소 속도하고 가장 영향이 높은 게 공기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기비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2번 답이 되겠습니다. 73번 연료 중에 회분이 많을 경우에 연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는 것은 뭐냐? 발열량이 증가한다. 연소 상태가 고르게 된다. 클링커의 발생으로 통풍을 방해한다. 완전 연소되어 잔류물을 남기지 않는다. 그래서 회분이 많으면 버드네스트하고 클링커가 발생한다 했습니다. 둘 다 버드네스트하고 클링커는 고온의 전열면에 달라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버드네스트 클링커는 과열기하고 제열기 쪽에서 발생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번 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다음 중에서 석유 제품에 포함된 황분에 대한 시험 방법이 하는 것은 램프식, 봄부식, 연속관식, 타그식. 타그식은 인하점 측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답이 되어 있고요. 75번 다음 중에서 하겐포화셀 법칙을 이용한 점도계는 뭐냐? 낙부식 점도계, 스토어 점도계, 우베로데 점도계, 세이볼트 점도계. 그래서 하겐포화셀 법칙을 이용한 것은 세이볼트 점도계가 되겠습니다. 128μL분의 델타 P 파이 D의 4제곱이다. 유량과 압력과는 비례관계에 있다 하는 게 바로 하겐포화셀 법칙입니다. 4번 답이 되겠고요. 76번 다음 액체 연료 중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뭐냐? 중류, 등류, 경류, 가솔린. 그래서 추출 순서대로 쓰는 거죠. 제일 먼저 항공유, 휘발유, 그다음에 등류, 경류, 중류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아스팔트 피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답이 되겠습니다. 77번 1차, 2차 연소 중에서 2차 연소라는 게 어떤 걸 말하냐. 2차 연소는 뭡니까? 연소실 안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나가면서 연도 같은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상 연소다 이랬죠. 2번 답이 되겠습니다. 불완전 연소에 의해서 발생한 미연소 가스가 연도 내에서 다시 연소하는 것. 각 공급 물질이나 생성 물질의 양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소 분석이나 가스 분석에 의해서 계산하여 구하는 것을 통칭하여 물질 정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번 답이 되겠습니다. 79번 기체연료의 연소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면 어떻게 되냐 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는 이온합 연소와 확산 연소가 있고요. 그 외에도 혼합 연소도 있습니다. 그렇죠? 2번 답이 되겠고요. 80번 석탄 저장할 때 자연 발화 및 풍화 작용 등에 의해 가지고 저탄장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음 중에서 저탄 관리상 옳지 않은 설명은 뭐냐? 1번 저탄장은 100분의 1에서 150분의 1의 경사를 두어서 배수를 양호하게 하고 30제곱미터마다 한 개소 이상의 통기구를 마련한다. 2번 자연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탄층은 옥외 저탄 시 4m 이상, 옥내 저탄 시 2m 이상으로 가급적 높게 쌓는다. 2번은 말도 안 되죠? 이하로 해야 되겠죠. 풍화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급적 수분과 휘발분이 적고 입자가 큰 석탄을 선택해야 한다. 풍화작용은 외기 온도 및 저장 기간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저장일은 30일 이내로 한다. 2번 답이 되겠습니다. 81번 일반적인 정상 연소에 있어서 연소 속도를 지배하는 주된 요인은 뭐냐? 화학 반응의 속도, 공기 중의 산소의 산화 속도, 연료의 착화 온도, 배기가스 중의 CO2 농도. 2번 답이 되겠습니다. 산화 속도. 82번 다음 가스 중에서 저위 발열량이 가장 낮은 것은 뭐냐? 수소, 메탄, 아세틸렌, 메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34,000kcal/kg이고요. 메탄은 13,000, 아세틸렌은 12,000 정도 되겠네요.
메탄 같은 경우는 12,550. 3번 답이 되겠습니다. 83번. 기체연료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1번 화염 온도의 상승이 비교적 용이하다. 2번 연소 후에 유해 성분의 잔류가 거의 없다. 3번 연소 장치 온도 및 온도 분포의 조절이 어렵다. 4번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수송 및 저장이 어렵다. 그래서 기체연료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자동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 그다음에 온도 및 이런 컨트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온도 조절 어렵고 하는 거는 고체연료가 되겠죠. 3번 답이 되겠고요. 84번. 석탄을 저장할 때 자연 발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탄층 1m 깊이의 온도를 측정하여 몇 도씨 이하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가? 40도, 60도, 80도, 100도, 60도가 되겠고요. 2번 답이 되겠습니다. 85번. 질소 산화물의 생성물을 억제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물분사법, 이단연소법, 배출가스 재순환법, 고농도 산소연소법. 4번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연소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겠죠. 86번. 액체 연료에 대한 가장 적당한 연소 방법은 뭐냐? 화격자 연소, 스토커 연소, 버너 연소, 확산 연소. 버너 연소가 되겠습니다. 3번 답이 되겠죠. 확산 연소 같은 경우는 기체 연료가 되겠죠. 87번. 액체 연료 중에서 고온 권류하여 얻은 타르게 증류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뭐냐? 화염의 방사율이 크다, 황의 영향이 적다, 슬러지를 발생시킨다, 단위 용적 등의 발생이 극히 적다. 타르게 증류 같은 경우는 단위 용적 등의 발생량은 굉장히 큰 편이 되겠습니다. 4번 답이 되고. 88번. 어떤 굴뚝가스가 질소 50몰, 그다음에 CO2 20몰, O2 10몰의 나머지가 H2O인 조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0 플러스 20 플러스 1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8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CO2 가스의 건기준의 몰 분율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건기준의 몰 분율. 건기준이라는 것은 수분을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CO2의 몰 분율은 거의 50, 전체가 얼마입니까? 50 플러스 20 플러스 10인데 나머지가 뭐랬습니까? 물이라고 했습니다. H2O. 그러니까 건기준에 대한 거는 습기준이 아니고 건기준이니까 물은 빠져야 되겠죠. 여기가 끝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CO2가 얼마입니까? 거기가 20몰입니다. 20몰. 얘가 차지하는 포션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럴 때는 0.25가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80분의 20 하면 0.25가 되겠죠. 3번 답이 되겠습니다. 89번. 중류의 탄소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열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그렇습니다. 탄소 소비가 증가하면 발열량은 감소한다가 되겠습니다. 1번 답이 되겠고요. 90번. 부생가스 중에서 메탄과 H2가 주성분인 것은 뭐냐? 부생가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공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부생가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생가스 중에서 메탄하고 수소가 주성분인 가스는 수성가스, 코크스로가스, 고로가스, 전로가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코크스로가스가 되겠습니다. 4,500kcal 노르말로베의 발열량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답이 되어 있고요. 다음 중에서 부생가스가 아닌 것은 뭐냐? 금방 설명했습니다. 부생가스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생가스가 아니면 뭐냐 이런 얘기는 인공가스가 뭐냐 이런 얘기죠. 만들어낸 가스가. 코크스로가스, 고로가스, 발생록가스, 전록가스. 그래서 발생록가스가 인공가스가 되겠습니다. 3번 답이 되어 있고요. 92번. 최소 착화 에너지 MIE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최소 착화 에너지는 압력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 질소 농도의 증가는 최소 착화 에너지를 감소시킨다. 산소 농도가 많아지면 최소 착화 에너지는 증가한다. 일반적으로 분진의 최소 착화 에너지는 가연성 가스보다 작다. 그래서 다음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최소 착화 에너지는 압력 증가가 하면 할수록 감소한다. 1번 답이 되겠고요. 93번. 열병합 발전소에서 쓰레기 소각열을 이용하는 곳이 많다. 우리나라 쓰레기의 발열량은 얼마 정도냐 그렇습니다. 2,000에서 5,000kcal/kg 됩니다. 3번 답이 되겠습니다.
로터리 버너를 장시간 사용했더니 노벽에 카본이 많이 붙었다. 주된 원인은 뭐냐? 그렇습니다. 공기비가 너무 컸다. 화염이 닿는 곳이 있었다. 연소실 온도가 너무 높았다. 중류의 열 온도가 너무 높았다. 카본이 많이 부착되는 것, 까맣게 되는 것은 화염이 직접 노의 벽에 와서 닿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답이 되겠습니다. 화염이 닿는 곳이 있었다. 95번 불꽃 연소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 프레이밍 컨버스션 그래가지고요. 연소 3연체에 의한 연소이다. 연소 속도가 느리다. 연쇄 반응을 수반한다. 가솔린 등의 연소가 이에 해당된다. 불꽃 연소는 연소 속도가 빠르고 고에너지라 그랬죠. 2번 답이 되겠습니다. 3포식 스토커로 석탄을 연소시킬 때 연소층은 어떤 순서로 형성되냐? 그럼 맨 위에서 볼 땐 뭐예요? 건류층, 건조층이 되겠고요. 환원층, 산화층, 해층 이렇게 되겠죠? 1번 답이 되겠습니다. (97번) 보시겠습니다. 석탄 연소 시 발생하는 버드네스트 현상은 주로 어느 전해면에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냐? 버드네스트하고 클링커는 고온의 전해면에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의 전해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과열기하고 제열기 쪽에 되는 겁니다. 과열기와 제열기는 고온이고요. 절탄기하고 공기열기는 저온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1번 답이 되겠죠. 98번 중류 연료 연소 시에 무화의 수증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압 무화가 가능하므로 무화 효율이 좋다. 고압 무화할수록 무화 매체량이 적어도 되므로 대용량 보일러에 사용된다. 고점도의 기름도 쉽게 무화시킬 수 있다. 소형 보일러 및 중소 요로용에는 공기 무화보다 유리하다. 그래서 여기 무화의 수증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이건 전부 다 대용량 버너가 되겠습니다. 대용량 버너가 되기 때문에 답이 4번 답. 99번 연소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것은 뭐냐? 무연탄은 주로 증발 연소한다. 무연탄은 분해 연소하죠. 증발 연소 같은 거는 액체 연료 연소 방식입니다. 경유, 등유, 휘발유 같은 거. 석탄, 목재 같은 연료가 연소 초기에 화염을 내면서 연소하는 과정을 분해 연소이다. 표면 연소는 연소 반응이 고체 표면에서 일어난다. 연소 속도는 산화 반응 속도라 할 수 있다. 1번 답이 되겠고요. 100번 액체 연료의 연소 방법으로 틀린 것은 유동층 연소, 등심 연소, 분무 연소, 증발 연소. 유동층 연소는 고체 연소 방식이죠. 석탄 같은 거요. 101번 매연 생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소 속도, 발열량, 공기비, 착화 온도. 자, 매연 발생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기비가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공기비가 높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열설비 쪽에 가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공기비가 낮을 때는 어떻게 되고 높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일단 둘 다 공통점은 뭡니까? 연료 소비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적정 공기비가 아니고 공기비가 낮을 때나 높을 때랑은 연료 소비량이 많아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소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거는 뭐 공통적인 상황이고요. 이게 낮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매연이 발생하는 겁니다. 높을 때는 이건 매연 발생 안 합니다. 매연 발생하고 매연 발생 안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틀리는 겁니다. 공기비가 높을 때는 매연 발생은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연 발생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불완전 연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불완전 연소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공기비가 높다는 얘기는 매연은 발생하지 않지만은 연소 가스 양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공기가 많아지면은 거기에 합해지는 반응하는 연료량도 많아져가지고 결국은 연소가스 배출량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비가 높아지면은 밖에서 찬 공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소실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공기비가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불완전 연소는 낮을 때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연소 가스에 의한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기부가 낮을 때 일어나는 거죠. 매연만이 발생하고 껌댕만이 발생하는 건 전부 다 공기부가 낮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연소가스량이 배출이 양이 많아지고 연소실 온도가 급냉해가지고 온도가 다운되는 거, 이런 것들은 공기비가 높을 때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거기 3번 답이 되어 있고요. 102번, 액체 연료를 미립화할 때 평균 분무 입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것은 액체 연료의 표면 장력, 액체 연료의 점성계수, 탁도, 밀도. 탁도는 탁하고 흐리고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3번은 아니고요. 103번, 다음 중에서 확산 연소 방식에 의한 연소 장치에 해당되는 것은 선해형 번호, 저압 번호, 고압 번호, 통풍 번호. 그렇습니다. 선해형 번호라고는 뭡니까? 가이드밴 통해 가지고 혼합시키는 거죠. 그래서 확산 연소 방식 같은 쪽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해형 번호다, 그렇습니다. 답은 1번 답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201쪽 연소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소 계산은 우리가 연소공학 중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수험생들 중에서 다른 부분은 다 다 하겠는데 연소 계산 쪽에서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소 반응식 같은 경우, 이 연소 계산할 때는 연소 반응식을 반드시 가지고 이제 문제를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연소 반응식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문제는 아예 그냥 제끼고 이렇게 다른 쪽을 가지고 점수를 따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연소 계산은 연소 반응식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계산할 때는 연소 반응식, 우리가 앞전 수업 시간에 공부했던 연소 반응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집중력 가지고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소 계산에서 첫째 발열량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량은 고유 발열량과 저유 발열량이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열량은 고유 발열량과 저유 발열량이 있습니다. 고유 발열량과 저유 발열량인데, 고유 발열량을 우리가 H에 H로 이렇게 놓습니다. 저유 발열량은 H에 L로 이렇게 보통 놓죠. 그래서 고유 발열량은 우리가 총 발열량이다. 저유 발열량은 우리가 진 발열량이다. 또는 참 발열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열량 중에서는 진짜 발열량은 저유 발열량이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저유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 고유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유 발열량에다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600에 9H 플러스 W라는 공식이 있죠. 이 공식은 이제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유 발열량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발열량에서 마이너스 600에 9H 플러스 W라는 공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600의 9H 플러스 W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잡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저유 발열량과 고유 발열량을 구분짓게 해주는 것이 뭐냐? 저유 발열량하고 고유 발열량을 차이 나게 해주는 건 뭐냐?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이 잡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유 발열량은 고유 발열량에서 잡열을 뺀 거죠. 반대로 고유 발열량은 저유 발열량에서 잡열을 더한 겁니다. 더했기 때문에 무슨 발열량이다? 총 발열량이다. 뺐기 때문에 무슨 발열량이다? 진짜 발열량, 진 발열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유 발열량과 저유 발열량을 구분해주게 해주는 성분이 잡열인데, 그 잡열 중에 성분이 또 뭐가 있습니까? H라는 게 뭐예요? 수소입니다. W라는 게 뭡니까? 수분입니다. 따라서 고유 발열량과 저유 발열량을 구분짓게 해주는 성분은 뭐냐, 이렇게 시험을 하면 수소 또는 수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성분, 요거에 관계된 것들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거기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